3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 FOMC와 BOJ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알파벳이 아이폰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급등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증시 반등에도 국내는 FOMC와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BOJ 결과를 대기하면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코스닥 대비 낙폭이 심화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달 말에 엔비디아의 HMB3를 납품한다는 소식에도 2%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하락을 주도했고, 자동차와 금융주 중심 밸류업 수혜주도 매물 소화가 연장되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상승 출발 후에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전일 테슬라 급등의 영향도 제한되었습니다. 한편 BOJ는 단기 금리를 인상하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고, 다만 국채 매입 계획은 유지했습니다. 금리 결정 후에 달러엔 환율은 오히려 150엔을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니케이 지수는 상승 전환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 경계감이 유지된 가운데 국채금리 하락세에 전약 후강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52만 채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견고한 주택 시장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1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블랙웰의 가격이 3에서 4만 달러 수준이라고 공개한 가운데 차익 매물을 소화한 후 1%대 상승 마감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신주 발행 계획에 8%대 약세를 보였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약세에 장중 18%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FOMC와 BOE를 대기하는 가운데 반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FOMC 앞두고 매수세 유입되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강세가 유지됐습니다. 유가는 주요 산유 수출국의 수출 제한과 중국 원유 수요 확대 전망의 상승 흐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FOMC가 시작된 가운데 점도표에서 중간값을 상향시킬지 또 첫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주목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6월 인하 확률이 60%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여전히 6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국내는 BOJ 소화 및 FOMC 경계감에 외국인 선물 매도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금일도 관망세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 경계감이 유지된 가운데 국채금리 하락세에 힘입어서 미국의 S&P 500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관련 금융시장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일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금리 인상은 2007년의 마지막이었는데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 곡선 제어 10년물 금리를 1% 부근에서 유지를 하는 이제 소위 YCC라고 하죠. 이를 정책도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ETF도 매입했는데 이 역시 중단하기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그 초완화 정책을 이제 해제한 배경으로는 지금 임금과 물가 상승의 이제 선순환이 작동을 하고 있고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좀 가시화됐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좀 예상도 했지만은 조금 빠르게 변경된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임금 인상에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물가를 좀 그동안 너무 물가가 낮았는데 이 부분 디플레이션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형성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 정상적인 수준에서 유지될지는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이나 이런 그 부분은 좀 유지를 함으로써 시장 충격은 좀 완화하려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각 그 금융시장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은 전일 BOJ 금리 인상이 한국 금리의 일부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 간의 채권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서 미국 국채 매수를 조금 줄인다면은 한국 금리에도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그 환율 쪽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번에 금리를 일본이 올렸지만 엔화가 아주 지금 강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환율이 이제 원화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기 인하 기대는 좀 줄여지는 영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금리 역시 이제 회의 당일에도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에도 좀 하락 마감했고요. 선반영 인식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상화로 나섰지만 본격적인 긴축이 추가 긴축은 언제 될지도 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본 금리를 아주 크게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식시장 영향입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서 일본 증시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이 좀 주춤하고 이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면 좀 한국이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 통화 정책의 지금 정상화에도 엔화가 아주 강세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 역시 이제 그 니케이 지수가 이제 엔화와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단기간은 좀 일본 주식이 과열 인식 속에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점차 이제 일본이 엔화 약세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세계적인 이제 지금 기술 우위 반도체 밸류 체인에 지금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일본의 은행주의 좀 상승 요인으로 판단돼서 이 중심으로 다시 일본 주식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그 회의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 후에 엔화가 강세를 가지 않고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결국 이제 이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의 향방이 오히려 이제 그 국내외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엔화 이제가 다시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ETF 리스트도 첨부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ETF 매입을 중단하기로 이제 전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된 겁니다. 다만 BOJ는 그 임금 인상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김상훈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담당 이선아입니다.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중국 앨범 공동구매 물량 감소로 인한 앨범 판매량 추정치 하향 및 신규 아티스트 데뷔 비용을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글로벌 팬덤 확장에 따른 콘서트 계약 요건 개선, 일본 시장 내 견고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니즈 RX의 입지 강화 등 펀더멘털 개선이 유효하기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JYP엔터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한 1,571억 원, 영업이익은 47.5% 증가한 37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477억 원에 하회했습니다. 콘서트와 MD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라이브 네이션과 체결한 북미 공연 RS 인식으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콘서트 매출액 302억 원을 기록했고, 일본 공연 MD 및 360 매출 반영으로 인해 MD 매출액 또한 사상 최대 분기 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원가가 높은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일본 콘서트 매출이 정상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회 이연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팬덤 확장으로 인해 콘서트 규모가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와 북미 정산 비율 개선으로 인해 콘서트 마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JYP엔터에 따르면 2024년 콘서트 고객 수는 190만 명, 일본 매출 비중은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기존 아티스트의 글로벌 팬덤 확대로 공연장 규모가 확대되고 라이브 네이션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북미 지역의 아레나급 이상 공연에 대해 초과 매출 발생 시 RS 정산이 초과되며 일본에서 2분기 데뷔 예정인 XG가 자니스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콘서트 활동의 펀더멘털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앨범 판매량 추정치 하향 및 신규 아티스트 데뷔 비용을 고려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0%와 13%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글로벌 팬덤 확장으로 인해서 콘서트 규모가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와 북미 정산 비율 개선으로 인해서 마진 개선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스몰캡 보고서 원전 시장 관련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재훈 의원입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원전도 다운사이클에 진입했고 그러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전 관련 발주가 당연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기업들 실적 악화로 이어졌고요.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30억 달러에서 2022년 1,420억 달러로 12년 동안 3.3%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시장 성장률을 동기간 10.3%까지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성장 그리고 기업의 실적 악화로 원전 산업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도 외면을 많이 받았었는데 24년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친원전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부터 먼저 살펴보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 2022년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탈원전 기조가 형성된 이후에 이 정도 규모의 발주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친원전 사이클의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경우에는 LNG 발전을 통해서 원전을 대체하고자 했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발전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게 탈원전을 포기한 핵심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시적인 친원전 트렌드가 아닐 공산이 크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체코, 네덜란드, 사우디가 폴란드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검토 중인 UAE, 튀르키예, 우간다, 불가리아 등이 관련 사이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본다면 국내에서도 친원전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발표했던 10차 전기본에서 이미 2030년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발표가 예정된 11차 전기본에서는 35%를 넘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원전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거 중단했었던 국내 원전 4기의 건설 프로젝트가 이미 재개가 됐고 향후 신규 원전 프로젝트 또한 등장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원전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조기에 탈락을 했고 그래서 글로벌 탈원전 기조 종결 이후에 첫 해외 수주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탈원전 기간 동안 악화되었던 업황이 24년도를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될 여지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전력 수급 방향성이 원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중단되었던 국내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고 있고 기존 프로젝트 재개를 넘어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등장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황 턴어라운드만으로도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글로벌 사이클이 형성되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강화를 기대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BHI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BHI는 기존에 이제 발전소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관련 보조기기를 납품했었던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올해 신한울 3, 4, 5기 발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에 대한 수주 규모는 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한 1,5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걸로 보고 있는데 더 긍정적인 건 이번 신한울 3, 4, 5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사이클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 발표가 예상이 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을 언급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전망되고 있고 10차 계획 기준 발전 비중 목표가 34.6%지만 지금 설비 용량이 22%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차 전기분에 최소 4기와 그리고 SMR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한수원이 수주할 경우에 해외 매출 확장까지 더해지면서 BHI의 펀더멘털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핵심 아이템인 HRSG 또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BHI의 2023년 HRSG 관련 수주는 1,100억 원 수준이지만 작년 말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2천억 원 이상 수주에 성공했고요. 남아있는 파이프라인 생각하면 연간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사이에 수주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사 차원의 수주 규모는 8천억 원 수준까지 충분히 확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024년은 본업의 확장과 원전의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수주 베이스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주 시점과 금액 관련 리스크는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진입니다. 우진은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4대 핵심 계측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전량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한국 표준형 원전이 증가하면 우진의 실적도 자연히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한국형 원자로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전량 독점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세울 3, 4, 5기에는 이미 납품이 됐고요. 연내 발주가 진행되는 신한울 3, 4, 5기에도 납품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11차에서 추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11차에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추가 상향된다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등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의 2022년 신규 원전 발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친원전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코, 볼리비아,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에서 원전 발주가 검토되고 있고요.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동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확장해서 4기의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가 조기 탈락하면서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해외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는 국내 원전 밸류체인의 펀더멘털 강화를 이끄는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정부 정책에 좌우된다는 점 원전이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원전 관련 인덱스 보고서 나왔는데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탈원전이 끝나고 친원전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폴란드가 2022년에 신규 원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여파로 현재 유럽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원전 사이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친원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강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BHI와 우진을 알아봤고 또 바로 이어서 관련 종목 수산 인더스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겸 위원입니다. 네, 수사 인더스트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인더스트리는 정부의 민간 발전 설비 정비 업체 육성 정책에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발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4년 국내 민간업체 최초로 한울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에 참여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았고요. 2016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원자력 화력발전소 제어 예측 기술 지원 회사인 포스코의 자회사 포뉴텍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3년 실적은 매출액 3,247억 원, 전년 대비 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5%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매출 원가율이 75.6%에서 76.8%로 1.2% 상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친원전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AI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이 맞물리면서 국내 원전 산업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산 인더스트리는 8개 호기의 원전 계획 예방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 신한울 2호기, 세울 3호기가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 2025년에는 세울 4호기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 원전들이 신규로 준공이 된다면 추가 수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외 사업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 8월 단독 수주한 UAE 바카라 원전 4개 호기에 대한 계획 예방 정비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해외 원전 정비 공사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원전 입찰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중장기 해외 원전 정비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존 노후화된 발전소의 리뱀핑, 리트로핏 공사 수주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형 SMR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수산 ENS는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추진 중인 혁신형 SMR 상세 설계 및 제작 과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 역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 경제 이해관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근에 수주가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온칩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목희 권태호입니다. 가온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과 선도 잠재력 그리고 국내 DSP 중 가장 하이엔드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선자 수주를 통한 삼성 파운드와의 시너지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온칩스의 올해 예상 수주 규모는 23년 매출액 대비 약 2배 수준인 125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11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일본량으로 고성능 컴퓨터 프로젝트 직접 수주한 것도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중화권과 북미 등 해외 업체들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 기술적 우위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입니다. 25년 예상 실적은 매출 1945억 원,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이익은 24년 대비 165%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문형 반도체 수주가 증가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양산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는 25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차량용 프로젝트의 양산 매출 증가 추세를 반영했을 때 23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75%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118%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 시장의 추론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AI 칩의 중요성과 AI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산업에서 최상위 시장은 TSMC와 삼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드티어의 니치 마켓은 디자인 하우스가 주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를 원하는 고객사의 최적의 파트너이고 대체 불가 회사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온칩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수주가 이제 급증세를 타고 있고 2025년도 실적도 레벨업이 이제 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AI 시장 추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사에게 최적의 파트너이자 대체 불가한 회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그런 권태우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